현재 저희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다른 일반적인 일을 했을 때 저희 이제 결혼업이 아닌 다른 업을 10년간 했다라고 하면 아마 프로 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기꾼 소리밖에 못 들어요. 이게 참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게 물론 저도 이 업을 하면서 100%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분명히 있고요. 남들보다 좀 더 잘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몇몇들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그런 그 업체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죠. 소리를 똑같이 이제 그렇게 듣게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아마 그 소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또 현행법이 저희가 이제 결혼을 계속적으로 결혼 무대에는 계속 들어와요. 하지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하면 할수록 저희는 범죄자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한국법은 상당히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류 준비를 신상정보 제공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만 그쪽에서 1차적으로 신부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행히 그 신부하고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지만 만약에 그 신랑이 다른 이 여성 가서 사진으로 봤을 때하고 틀리다. 다른 여성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비용 부분도 상당히 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신랑의 대부분들이 그냥 나오기를 그때 당시에는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물론 좋은 여성, 뭐 크게 문제 없는 여성 이쪽으로 검증을 해서 해드리겠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결정은 저희가 억지로 이 사람하고 살아라라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모든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 가지고 사실 또 만족 못해 하시는 신랑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더 봅시다. 그러면은 저희 신랑들 묵인하에 저희 다 범죄 쪽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향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신부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그래요. 원칙적인 부분부터 천천히 좀 고쳐나가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를 비롯한 업체 사장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역으로 어떤 경우를 이제 하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 태국 여성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맞선을 봐요. 그랬을 때 서류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아가씨가 들어왔으니까 오십시오. 맞선 봅시다. 대신 오실 때 서류 준비 다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 전에 서류 준비해서 번역 공증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신랑들이 안 내요. 그냥 한번 보죠. 그거 내가 왜 내요?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저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현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 대표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신랑분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부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얘네들끼리 한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도 나중에 알게 돼서 지금 신랑들한테는 그 얘기를 행사 진행하면서 신랑들한테는 얘기를 다 해줘요. 뭐냐면은 신부들이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한국어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페이스북 요즘 이제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 들어오면 아마 거의 한 70%는 휴대폰 가지고 놀고 컴퓨터 가지고 놀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다 얻어요.
한국에 들어가서 신랑한테 어떻게 하면은 돈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은 이혼을 해서 나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들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걸 또 끊을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나쁜 정보들, 그거를 많이 배우고 습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판단 자체는 신부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예, 어쨌든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현재의 출입국관리법 이 부분을 또 많이 악용을 해요.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금 현재 헤비스타트 교육을 받으면 2년을 주죠. 그리고 그냥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1년을 줘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등록증만 만들면은 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더더욱이나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한국에 들어오는 제일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딴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다 거짓말 시켜서 그렇게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면은 조금 있다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도 사실 저는 조금 그 법 자체도 바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그 기간 자체를 해지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도 저희가 매번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신랑이 얘 한국 들어오는 거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왜 내 돈 내고 그렇게 해주냐? 이거는 정부에서 좀 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오는 답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다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신랑들 좀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우리 6개월에 한 번씩 등록합시다. 6개월짜리만 줍시다. 다들 이제 그 신랑분들 그 외국인 등록증 연장하러 갈 때 상당히 귀찮아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한 기간을 두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그 6개월짜리 외국인 등록증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그 후에는 뭐 나가게 되면 지금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간에 그 후에는 이제 불법 체류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그 부분, 신부들이 그 부분을 많이 악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이 신부가 어떻게 들어와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많은 신랑분들이 다 업체가 잘못한 걸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대안적인 부분들을 서로 해서 신랑분들도 이렇게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민원을 좀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어쨌든 짧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체 부분이 2,000개 이상 있던 업체가 지금 이제 한 400여 개로 줄어들었는데,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2,000개 되던 업체를 운영하던 나머지 한 1,500명, 5,600명 이 정도의 그 하시던 분들이 다 어디 가셨겠어요? 기존 업체에 종사자로 등록을 해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 사람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밑에서 하다 보니까 이 국제결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아마 보통 다들 작게 하시는 분들은 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천 이상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니까 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아예 좀 쳐내야 되는 부분들은 쳐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용 부분이 제일 신랑분들이 제일 문제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뭐가 얼마 정도 들어, 어디서 얼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아세요. 그러니까 업체도 물론 저희도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정도만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행사를 마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격대가 사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아예 이제 정부에서 권장 가격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혹은 저희 여기 업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 그러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중하고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